자, 이렇게 뿌리가 사면 이 뿌리에서 그 공생하는 균주가 살고 그 균주와 연결된 그 근권균이라는 균이 살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균들이 살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식물이 빨아들여서 줄기나 대부분 줄기가 저장을 해요. 그랬다가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서 뭐를 하는 거냐면 발화하거나 개화하거나 결실하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건 외부이고 영양분과 함께 들어오고 성장을 잘해야지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과 플러스해서 요 호르몬을 바꿔요. 그래서 호르몬은 외부에서 만들어요. 사람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요? 사람 호르몬은 자 문제 낼게요. 머리에서 만든다, 가슴에서 만든다, 다리에서 만든다,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 어느 건 것 같아요? 1번. 잘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제 손 안 들 거죠? 자, 아기 때 성장기까지는 뭐냐면 엄마가 준 호르몬이에요. 엄마가 아기한테 호르몬을 줘요. 그럼 이 호르몬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이러면서 증가시켜요. 그래서 20대까지 호르몬이 쭉 올라가요. 그러다 성장을 끝내요. 그러면 엄마한테 온 호르몬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호르몬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뭐가 돼요? 노화되는 거예요. 자체 생산을 못한다고. 그래서 먹는 음식 중에서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이 필수적이에요. 노화를 막으려면. 외부에서 호르몬이 직접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필요한 게 들어와서 장 있죠. 사람 장.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면역물질과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노화가 안 이루어져요. 발효된 오래된 물질에 뭐가 들어있는 호르몬이 들어요. 식물 성장이나 그 미생물이 자기가 다시 깨어나서 살기 위한 호르몬이 들어와요. 그래서 걔를 외부에다가서 넣어줘야지만 장수해요. 그래서 무조건 젊어지고 싶다 아니면 늙기 싫어 이러면 25살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호르몬을 가지고 들어올 거냐 여기에 열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 중에 일본의 나또 같은 거를 하는 지역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나또는 장기간 발효하는 초목장인데 여기는 호르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뭐냐면 수명이 30년, 50년 늘어난다.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거나 이거를 결정을 해요. 식물 생리는 사람 생리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식물 생리는 사람 생리보다 훨씬 쉬워요. 알기는 어려운데 관리는 쉬워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변수가 많더라도 컨트롤해서 보내요. 왜냐하면 식물이 사람보다 훨씬 진화한 존재니까. 굉장히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고양이를 키우거나 반려견을 키우거나 물고기를 키워요. 그 다음에 꽃을 키워요. 농사를 져요. 같은 생명체를 키우는 건 똑같은데 유전자가 부족한 것들은 옆에서 케어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 같은 것들은 케어하려면 몇 년씩 걸려야 돼요. 유전자가 부실해서 그래요.
그런데 유전자가 완벽한 식물은 바람만 식혀서 딱 집어놔도 뭐가 되냐면 주변 환경을 다 시켜서 자기가 유전적으로 그걸 다 커버해서 커요. 식물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농업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냅둬도 식물의 능력으로 크니까. 근데 그 조건을 이 외부 조건 생리를 잘 맞춰주면 뭐냐면 식물은 내병, 내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잘 커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이거를 해요. 자, 내가 뭘 키우고 싶어요? 내가 참외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검색해야 되냐면 참외의 자생지는 어디예요? 그곳에 생리를 만들게 됐던 지역. 이거부터 먼저 뒤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야 돼요. 내가 콩을 심고 싶으면 콩 자생지가 어딘 거부터 알아야 돼요. 콩 자생지 아시는 분? 한국. 대한민국. 원자생지는 나무르예요. 고려의 땅. 북한 위쪽에 올라가면 북한 쪽이 있고 러시아 쪽이 있죠. 여기가 콩 자생지예요. 거기는 콩이 뭐냐면 그냥 야생이에요. 떨어져서 지들이 자라다가 또 죽어요. 그럼 또 나와요. 우리처럼 콩을 걷어서 발화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지역에서는 자생을 해요. 자생콩이 거기 가면 필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 곳은 거기 하나밖에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생지고. 그러면 자 자생지인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그럼 이런 자생지에 사는데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어. 이 공부가 농사짓는 것에 거의 핵심적이고 다예요. 그래서 내가 콩을 심고 싶어요. 그러면 콩의 생리는 어떤 거야? 온갖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콩에 대한 것들을 AI한테도 물어보고 뭐에도 다 물어봐야 돼. 책도 다 뒤지고. 그것이 농업을 하는 기초적인 출발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딱 뭐라 그러냐면 자, 몇 월 며칠에 심어요. 그래갖고 어떤 비료를 줘요.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 더군다나 여기다가 뭐가 있으면 농약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 근데 이걸 떠나서 자 정말 좋은 먹거리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먼저예요. 열무를 키우고 싶어요. 여름에 대박 나걸랑 여름에 열무 키우면 대박 나요. 그러면 자 열무가 대체 어디가 자생지고 자 얘는 어떤 생리를 갖고 있어? 왜냐면 얘가 18도씨가 넘으면 발화를 안 해요. 그러니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18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안 되는 곳에 종자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늘이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온도가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생지는 뭐냐면 물 옆이나 습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곳에서 자랐던 거예요. 자, 18도가 안 되는 물 옆이나 여기서 자라는 식물이 뭐냐면 냉이에요. 냉이가 변해서 열무가 된 거라요. 설마. 네, 설마요. 그래서 총각무나 이런 애들은 봄에 일찍 심거나 그래도 어떻게 돼요? 피해가 전혀 없죠. 냉이처럼. 냉이 여름 돼서 조금 더 피고 지면 어떻게 돼요? 10%도 안 나와요. 그 씨가 가을 돼서 18도 밑으로 떨어져야지 열려요. 자, 그러면 햇빛은 받는 건 좋아하는데 햇빛을 안 받으면 안 큰다는 거. 그늘을 만드는데. 그럼 어떤 종류의 그늘을 만들고 어떤 빛을 보내줄까? 자생지 조건과 생리를 알고 여름에 열무를 키울 방법을 찾아내면 대박. 이런 거예요.